부탁드립니다. 두 달 만에 하는 수도권 세미나라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는 시크릿을 통해서 1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1억 링언어를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1억 링언어가 어떤 뜻이냐면 회사로 치면 연봉 1억이라는 얘기예요. 직장인들이 연봉 1억이다 라고 하면 세금 다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은 월 한 6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크릿의 1억 링언어는 세금 다 떼고 통장에 들어온 돈이 최근 50주 합산 1억이 넘었을 때 인증을 해줍니다. 직장인으로 따지면 2억에서 3억 정도의 연봉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 3년 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여기서 1억 억대 연봉자가 됐다는 얘기는 시크릿이 뭔가 특별하다, 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시크릿이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9살이 됐네요. 그리고 제가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자영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23살 때부터 10년 넘게 자영업을 운영했었고요. 이 세 개의 가게는 제가 최근까지도 운영했던 가게예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미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옷가게는 경기도 일산 웨스턴돔에 위치해 있는 옷가게고요. 제가 8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양품 갈비집은 2년 정도 제가 운영을 했고요. 밑에 있는 입구터널 충전방은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학교에 컴퓨터나 프린터를 임대해주고요. 월 일정 임대료를 받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들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었냐면요. 미스틱이라는 가게로는 최고 매출을 올렸을 때가 1매출 420만원. 그리고 식당을 통해서는 150만원 정도, 그리고 프린터 임대업을 통해서는 월 400에서 500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사장님 부자였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사실 저 매출이 꾸준했으면 1년, 2년, 3년 꾸준했으면 제가 굉장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제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인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실제로 저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옷가게의 일매출이 25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참고로 저 옷가게의 한 달 월세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짜리 가게에 25만원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달에 마이너스 1000만원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크릿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금수저라서 저희 아빠가 굉장히 부자라 나한테 막내딸 한 칸 그냥 공짜로 써? 이랬으면 매출 1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가게를 접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가게의 대부분을 이렇게 대출, 절반 이상은 대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이래요. 2014년부터 18년까지 4년 사이에 대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영업자 중에 자기 돈 가지고 일하는 자영업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요, OECD 국가 중에 1인 자영업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직장인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영업 하면 300은 벌잖아. 300 벌기 쉽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자영업으로 300 이상 버는 사람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직장인이 부럽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월급 받으시죠. 가끔 보너스도 받으시죠. 그리고 오늘 같은 휴일에는 쉴 수 있잖아요.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런 건 꿈꿀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웠는데 직장인들도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준비해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꿈과 직장을 맞추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어렵게 준비해서 직장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인 근로자 절반은 월 200도 못 버는 게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현실이죠. 이거는 이제 한국이 고령화를 떠나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7대1, 근데 2060년이 되면 1대1의 비율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나도 우리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요. 우리 신랑도 신부님을 부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을 다시 해석하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역 세대와 은퇴 세대를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현역 세대와 은퇴 세대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8년 기준 평균 은퇴 나이가 49.1세.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직장인들은 많이 실감을 하시는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서 가져갔어요.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 보이시나요?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다 청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청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중년으로 좀 넘어갔어요. 이걸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기준을 할 때 은퇴를 49.1세 하면 앞으로 50년은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업을 찾아요. 저도 자영업자였지만 항상 새로운 거 없을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찾았었거든요. 직장인들 중에 77%가 부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부업을 찾는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가 물가는 올라 생활비도 부족한데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두 번째는 결혼, 여행, 노후 등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값,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부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 요즘은 굉장히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직업군에 새로운 대체자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시나요? 아마존에서 만든 자율주행 배달 로봇입니다. 스카우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택배 배송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돼도 괜찮대요. 그런데 이 로봇이 상용화 된다고 하면 그 배송이 훨씬 빨라질 거고요. 배송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이 로봇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 파트너 사장님 저랑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되게 재미있고 좀 충격적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줍니다. 쿠팡맨 아시나요? 아시죠? 쿠팡맨이 알바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냐면 쿠팡 거리 등장합니다. 제 또래 애기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유치원 보내놓고요. 한 4시간 정도 쿠팡걸 알바를 합니다. 한 사람한테 20개에서 25건 정도의 물량을 준다고 하고요. 한 건당 2,000원 정도 남는데요. 3, 4시간 정도 배송을 하고 배달을 하고 나면 한 4만 원 정도. 근데 야간에는 인기가 더 많아요. 왜냐면 하나당 3,000원 정도 쳐주거든요. 야간에 일을 하면 6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물량을 받아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 파트너 사장님의 주변에 아파트에 있는 애기 엄마들이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줄 서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 택배를 보내는 일이 쉬울까요? 여성분들이 가벼운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집 근처에 있는 지역을 줘요. 무거운 생수병도 있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배송 알바를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시크릿으로 하루에 한 명 알리는 거 왜 안 하려고 하시는지. 만약에 시크릿으로 하루에 한 분한테 알리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좀 편견만 바꾸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얘는 스마트 카트 일라이입니다. 물류 로봇이고요. 이마트에서 지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물건을 여기에 심으면 스마트 페이를 통해서 결제도 바로 이루어지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이마트 의왕점에서 트루웨이라는 로봇이거든요. 안내를 해주고요. 음악도 들려주고 많은 기능들이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상용화된다면 정말 저희 알바, 마트 알바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저희 엄마들은? 제 주변에 마트 알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들조차도 이제 이 로봇한테 자리를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KT 수납 업무를 로봇이 대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좀 많이 씁쓸해요. 전 합성 사진 같아 보였거든요. 사람과 로봇이 한국 와서 같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담하건대 이 둘 중에 사람이 먼저 그만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빙 로봇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직업군이 사회복지사, 노인 요양 보호사 이런 직업들이에요. 자격증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이 일도 로봇이 대체합니다. 아래에 치매 노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로봇이고요. 위에는 노인을 운동시켜주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로봇이 무인한 기계화로 인해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자영업자들 힘들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힘들고 나이 상관없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사장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5조 2천억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 정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5조 2천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액수가 커지면 계산이 좀 안 되거든요.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라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죠. 라면 시장이 2조 시장이에요. 근데 그거의 2배가 넘는 5조 2천억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예견을 하냐면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시장이 50조, 아니요, 100조 시장까지 20배의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직접 판매 회원수입니다. 8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인 3명 중에 1명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거나 제품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020년까지 성인 2명 중에 1명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 세대가 되면 아마 2-3개 정도는 발을 거쳐놓고 소비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전문가들이 예견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다이렉트 시대가 왔다라고 강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살아요. 제가 3년 전에 처음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2사람에게 전달을 하라고 해서 저희 남편에게 이 사업을 전달했어요.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미쳤냐며 와우팩을 현관에 갖다 두고 한 달 동안 6탄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저희 30년 지기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이 사업을 알렸더니요 1년 동안 안 해주더라고요. 1년 동안 저 이거 하지 말라고 안 좋은 것만 찾아보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흔들렸어요. 왜냐면 아니 200이 큰 돈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좋은 제품 한번 썼다 생각하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반대하니까 오해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 2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2사람은 시크릿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이곳에 함께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남편은요 저보다 시크릿 사업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30년지기 친구, 1년 동안 거쳤던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다이아몬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시크릿을 딱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100만장자 50만 명, 그 중에 20%인 10만 명이 네트워커다. 그리고 미국 여성 억대 연봉자 85%가 네트워커라고 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유통이 한 20년 정도 앞섭니다, 사장님. 만약에 20년 뒤쯤 되면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국 여성 억대 연봉자 85%가 네트워커다. 그 중에 시크릿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기사가 저는 분명히 마케팅 신문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마 그 주인공이 여기 계신 사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블라우스는 실제로 제가 옷가게를 할 때 팔던 제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유통이 되냐면요. 생산자가 1,000원에 이 물건을 만들어요. 그럼 총판에 2,000원, 대리점에 3,000원, 소매업에 5,000원에 넘기죠. 그럼 저 같은 옷가게를 하는 사람은 동대문을 가서 줘서 5,000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10,000원을 유통시켜요. 이게 일반적으로 진열해 놓고 파는 모든 제품들은 이 유통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00원에 생산된 이 똑같은 제품이 4,000원에 소비자한테 가고 있더라고요. 쿠팡이나 지마켓, 11번가를 통해서. 저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영업의 몰락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지 않나요? 10,000원짜리 4,000원에 사면? 그쵸. 제가 소비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딸 세대 막내딸이 언니들이랑 연락을 좀 자주 하는데 우리 언니한테 제일 먼저 알릴 것 같아요. 언니 내가 우리 집 앞에서 10,000원짜리 블라우스를 봤는데 똑같은 게 쿠팡에 4,000원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사봤다? 라벨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원단도 똑같아. 언니도 하나 사 입어. 그래서 우리 언니가 하나를 사요. 사서 보니까 언니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옆집 애기 엄마한테 갑니다. 누구 엄마, 이거 나 내 동생 때문에 쿠팡에서 하나 샀는데 진짜 괜찮아. 애기 엄마 주말에 결혼식장 간다며? 하나 사 입어. 그래서 그 언니도 사 입게 돼요. 그랬더니 쿠팡이 저한테 500원의 적립금을 줍니다. 왜 줬을까요? 그쵸. 제가 싸게 샀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다 보니까 그 광고비 유통비를 저한테 돌려주는 일.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사장님.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똑똑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것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 패턴만 바꿔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기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이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쉬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우리 아이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할 거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조건에 맞는 회사를 사장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2,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지만 이 중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는 13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까다로운 정부기관의 어떤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조합에 많은 예치금을 좀 보험금을 내지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냥 성행을 합니다. 합법적인 기업을 선택하셔야 사장님들이 혹시나 피해를 보실 때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시크릿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검증된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인지 이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대 다단계 있어요, 선생님. 보정속옷 다단계도 있습니다. 제가 보정속옷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물어봤더니 하나 사면 얼마나 입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5년 정도 입는데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보정속옷 안 입으시잖아요. 여자분들도 다 입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보정속옷을 좋아해서 5개, 10개를 샀어. 그런데 5년 동안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쓸 수 있으니까. 5년 동안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사는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머리 감고 씻고 비누 쓰고 샴푸 쓰는 거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사장님들 선택하셔야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한국 진출 초기 기업인지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시크릿을 하고 나니까 성공한 리더 사장님들 중에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사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장사를 했었죠. 장사하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해야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많이 모를 때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또 네 번째는 글로벌 비즈니스. 한국 매출뿐만 아니고 이게 확장이 됐을 때 전 세계 글로벌 매출이 나한테 들어와야 그게 추가적인 인쇄 소득으로 갑니다. 그걸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보상 플랜.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돈이 되지 않는다면, 돈 되는 게 검증되지 않는다면 주말 일요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있진 않을 거예요. 꼭 돈이 되는지, 돈 번 사람도 있는지 사장님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크릿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크릿은요, 이렇게 소금, 사회 소금과 워드로 만들어진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유태인 형제가 창업을 하고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어요. 유태인에 대해 잘 아시나요? 저는 시크릿을 하기 전에 유태인을 잘 몰랐어요. 근데 들어만 봤는데 이걸 하고 나서 후원 미팅을 갔는데 유태인이 CEO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만 듣고 사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책을 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굉장히 굉장한 민족이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 전 세계 0.2%에 불과합니다. 1,600만 명 정도. 한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소수민족 중에 역대 노벨상 수상자 20%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생, 교수의 20, 30%가 유태인, 억대형 공장, 전 세계 억만장자 중에 3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 되게 똑똑하구나. 그리고 돈을 굉장히 벌고 돈을 많이 버는 민족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유태인들이 창업을 했거나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사장님. 회원수가 많아지면 많은 기업들이 시크릿으로 제휴를 맺자고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유태인들의 특성상 소수민족이고 굉장히 자기 민족들이 끈끈하고 서로 돕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눈에 굉장히 익숙한 이런 브랜드들이 시크릿과 제휴돼서 시크릿 마트 안에서 이런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저는 곧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시라고 사장님들께 이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개를 좀 하자면 2005년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일반 유통으로 백화점, 면세점, 스파 매장에 유통을 시키던 매장입니다. 그런데 9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린 브랜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조 단위, 억 단위가 넘어가면 계산이 좀 불가해요. 9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1조를 팔았으면 많이 판 걸까?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밤새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보시면 한국 야쿠르트가 우리나라에 오픈해서 20년 동안 누적해서 판 야쿠르트 매출이 1조예요. 신라면이 22년 동안 누적해서 라면을 판 게 1조. 스타벅스가 한국을 들어와서 17년 동안 누적해서 커피를 판 매출이 1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시크릿이 9년 만에 1조를 올렸다. 그 얘기는 우리는 모르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게 많이 팔리던 명품 스킨케어 브랜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화면은 뭐냐면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시크릿이 일반 유통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요, 다이렉트로 전환을 한 나라예요.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 저희 남편한테 제가 처음에 싸울 때 이 화면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봐봐, 전 세계 40개국 이렇게 판대잖아, 백화점에.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사람 순진하다고. 너는 이 말을 믿냐고. 회사가 너를 꼬시려면 무슨 말이든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나서 저희 남편과 태국을 다녀옵니다. 태국에 가서 실제로 매장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동일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에 유통하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걸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크릿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일한 상품 맞죠? 그리고 저는 솔트앤오일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제품이 얼마에 파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2,990바트 하나로 환산을 하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유통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크릿 회원들은 이거 39,000원에 쓰죠. 제가 이걸 보고 한국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장사꾼이죠. 저는 장사를 했으니까. 아, 이거 옷가게에 깔아놓고 한 2만원씩 붙여 팔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의심많은 저희 남편 때문에 제주도도 갑니다. 한국엔 제주도에 있대요.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실제로 가격을 확인해요. 30% 면세한 가격으로 팔고 있고요. 한 5, 6만원대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시크릿에 대한 검증이 끝났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예쁜 매장들이 존재하고요. 일반 유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 광고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좀 놀라웠던 건 이거였어요. 오스카 시상식 공식 후원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까다로운 헐리우드 배우들이 골라 쓰는 명품 브랜드가 시크릿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사진 한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왜 이렇게 잘 팔렸을까? 그 원료를 보니까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이유가. 제품 강의는 뒤에 김강희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 안 할 건데 저는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시크릿의 제품의 경쟁력. 독보적인 원료, 사회 미네랄이죠. 그리고 건강한 제품입니다. 파라벤 들어있지 않고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만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저희 사진인데 제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고 자주 등장하는 저희 남편이에요. 3년 전의 모습입니다. 박종대 사장님입니다. 3년 전에 이 얼굴로 추리닝 입고 잉크 배달, 컴퓨터 배달하고 다녔었어요. 보시다시피 모공이 굉장히 넓고요. 점이 되게 많고요. 가끔 뾰루지도 올라오고 이랬었어요. 붓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제품을 열심히 쓰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남편이 직접 오늘 준 사진이에요. 이거 하라고. 예전 사진 너무 별로인 것 같다고 본인이 바꿔주시더라고요. 바꿔주셨고, 제가 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냐면 여기 남자 사업가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반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사업 2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데 나는 화장품 안 써.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런데 사장님 제품 쓰셔야 됩니다. 마치 리커버는 샘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제품 하나 바꾼다고 바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좋은 제품을 많이 골라 쓰시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제품 하나만 써도, 저희 거 비누만 써도, 샴푸만 써도 얼굴 톤이 맑아지고 굉장히 좋아져요. 그것만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사장님이 사업 도구를 써보지 않고 절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혹시 제품 아직까지 안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여자 사장님들 중에 아직까지 나는 남편한테 비밀이다. 저처럼. 난 속이고 몰래 했다. 전 신랑 몰래 신경 하고 끊고 시작했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다 하면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저는 신랑과 많이 싸웠다 그랬죠. 싸웠는데 싸운 중간중간에 이제 TV 보려고 누워있고 이러면 얼굴에 머드팩을 좀 발라주고 그랬어요. 이제 그냥 갖다 얹으면 씻기는 본인 씻거든요. 처음에는 왜 흙을 얼굴에 얹으냐며 이런 거 치우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본인이 찾아서 바르고 어느 순간 제가 그린 라인을 되게 아껴 쓰거든요. 세럼을 조금씩 쓰는데 한 번씩 펌핑하는데 계속 줄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한 5번 펌핑해가지고 얼굴이면 목이면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이런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품력에 좀 빠지고 나니까 본인이 직접 어느 날 본인이 유튜브를 듣고 있었어요. 본인이 일산에 사업 설명하는데 어디냐고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속이지 마시고 하나씩 갖다가 꺼내서 이렇게 오픈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발도 좀 담궈주시고 푸크도 좀 발라주시고 이러시면서 제품력을 좀 빠지게 해주신다면 좀 더 즐겁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크릿은 소비자 가격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가격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회사와 연계를 쓴 에이전트 가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브랜드입니다. 다른 네트워크 회사와 전혀 차별점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비싼 제품을 그냥 싸게 쓰면 다인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의 기회비용이 들어요. 나올 게 나왔죠. 처음에 200 때문에 되게 많이 망설이시는데 저도 200만 원 때문에 한 달을 고민했었거든요. 이 200만 원으로 사장님들은 어떤 기회를 얻으실 건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우리가 알만한 1, 2, 3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픈이 됐습니다. A사 30개의 나라로 오픈하고 한국에 진출했어요. N사는요 25개국으로 오픈하고 한국에 오픈했습니다. H사는 28개 나라로 오픈하고 한국으로 오픈했습니다. 시크릿은요 전 세계 세 번째로 아시아 첫 번째로 한국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3점으로 한국으로 오픈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될 거냐. 파란색 자리 보이시나요? 사장님 저 자리는 기득권 자리, 투자자 자리. 삼성이라고 따지면 지금 이병철,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 자리에 사장님들이 200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왜냐?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우리나라에 오픈이 되면 유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낱개로 이 제품을 알아주는 사람보다는 패키지로, 사업으로 여기에 투자해줄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자리가 그 자리예요. 사업자 플랜 자리. 일정 회원수가 차게 되면 회사는 추종자 세력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진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이때 되면 누가 들어오냐면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난다긴다 하면서 시크릿 소문 많이 들은 사람, 2년, 3년, 4년 지켜보다가 나 이제 해볼래,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많아지고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제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원수가 많아지다 보면 드디어 소비자가 열리게 되죠. 회사가 직접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 소비자. 이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소문 듣고 써요. 바디버터 좋다고 그 카페 같은 데서 보고 쓰고요. 홍삼 좋아서 하나 사 먹고 유산균 좋아서 하나 사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매출을 여기 있는 파란색 기득권 자리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200원 투자하셔서 저 파란색 자리에 점 하나 찍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여 종의 스킨케어로 시작해서 지금 스킨케어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색조도 준비되고 있고 제휴류. 제품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밤샐 것 같아요. 뒤에 강인 사장님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갈 텐데 꼭 한 번 안 써보신 제품이 있으시다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이퍼 마켓이라고 해서 제휴된 다른 기업의 상품들을 좀 저렴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식품, 지금 리커버리 제품과 유산균 그리고 홍삼이 나왔는데 세 가지 제품이 나왔죠. 저는 여기에 좀 소름이 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출의 60% 이상은 전부 다 건강식품입니다. 시크릿이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나 좀 돈 좀 번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시기가 건강식품의 가짓수가 많아지는 시기예요. 건강식품의 시장성을 봤더니 이렇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구입별 최근 1년에 구입하는 비율을 보실 수 있어요. 연령대별로 2명 중에 1명은 건강식품 먹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비율이 좀 많죠? 보시면 40대, 50대, 60대, 요즘은 20대도 건강식품 많이 먹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크릿의 리더 사장님들 중에 30대, 40대 분들이 좀 많습니다. 건강식품의 가짓수가 많아지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요, 여기서 20대 다이아몬드, 50대, 60대, 70대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 산점.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러신 분 계세요. 난 그래도 많이 들어본 1위 하는 A사가 좋더라. 이런 분들 계세요. 만약에 사장님이 오늘 A사를 들어가신다 하면 이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30년 됐고요. 1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장님이 앞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시장성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애터땡 회사 한번 볼게요. 400만 명 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사장님이 들어가시면 이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시크릿은요, 사장님은 지금 이 자리 아직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회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 안에서도 아직까지 초초산점입니다. 한국 안의 시장뿐만 아니고 한국을 필두로 많은 글로벌 나라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는 시크릿 제품들의 BV를 사장님이 공유받게 되면서 이걸 매출로, 소득으로 받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시크릿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사장님들이 200만 원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자,
성과. 저는 이 표를 사업을 시작한 초반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언제 저기에 이름 올릴 수 있을까? 나도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꿈을 항상 꿨었는데 저기 그 71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딱 수치로만 보면 또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A사, 아메이가 지금 제가 30년 됐다고 했죠. 120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1년에 1조 원의 매출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고소독자를 300명밖에 배출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크릿은요? 이제 8년 차죠? 그리고 1,500원 매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원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아요. 이 회사가 100만 명의 회원이 된다면, 그리고 1조 원의 매출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인공은 여기 계신 천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저는 시크릿을 하면서 좀 많은 걸 얻었어요. 시크릿의 Y가 좀 많은데 처음은 돈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돈이 너무 벌고 싶었고 좀 돈 걱정 안 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돈보다 귀한 Y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 시크릿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족들,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님들입니다. 제가 완전 본토 토박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람인데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23살에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사만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친구가 정말 없었고 아는 지인이 많이 없었거든요. 시크릿 사업을 할 때 그것 때문에도 좀 망설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매일 자주 일주일에 3-4번씩 만나면서 밥도 먹고요. 좋은 생산적인 얘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사장님. 사람 너무 많이 얻었고요. 제 군에 넘치는 많은 분들, 소중한 분들을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Y는 여행이었어요. 제가 자영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도 좀 계시겠지만 하루 이틀 시간을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여행이 쉽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 간 해외여행이 31살 때 간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좀 집착을 해요. 시크릿은 1년에 2번씩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도 푸켓 여행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녀온 발리 여행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굉장히 예쁘죠. 그림 아니고 사진입니다. 이렇게 석양이 비치는 뷰가 보이는 곳에서 만찬을 즐기고요. 풀파티를 했습니다. 표정을 봐도 굉장히 행복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 스폰서님,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 저희 가족 이렇게 해서 함께 호화로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마카오 프로모션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시크릿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카오 프로모션 얘기했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어저께 홈쇼핑에서 마카오 여행 갔는데 30만원짜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행이랑 틀려요 사장님. 인당 500만원짜리 초호화 여행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 이건희 회장님과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과 함께 밥을 먹고 좋은 정보를 듣는 거예요. 시크릿의 최고 직급자인 많은 리더 사장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저는 듣게 되고 이 회사에 대한 비전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여행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 마카오 여행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하고 있으니까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회사를 선택할 때 요즘은 오너의 마인드 그리고 제품 하나를 구매할 때도 기업의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저 역시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 보고 다시 한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시크릿을 하실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잠깐 반짝하다가 망한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모든 리더들이 목숨을 걸고 시크릿을 보호할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존중을 가지고 저희를 대하고 있어요. 이런 오너라면, 이런 CEO라면 무조건 이 회사를 선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볼게요.
웅장한 재능의 날개를 숨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개를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시크릿이라는 강력한 태풍 같은 거센 기회를 만나셨어요. 오늘 꼭 시크릿 선택하셔서 2019년 멋진 인생 사시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간정 짓지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타미너스 그룹의 멋진 리더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사장님 손을 잡고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가장 빛나는 사업가가 되도록 멋진 성공자가 되도록 이 무대로 세워드릴 겁니다. 저도 그때까지 행동하는 리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YCPD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